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192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1920년대 민족운동은 크게 실력 양성운동과 사회운동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실력 양성운동을 살펴보면 실력 양성운동, 실력을 양성한다, 키운다 라는 운동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냐? 경제와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키운다. 누구의 실력을 키우냐? 바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운다라는 거죠. 실력 양성운동은 크게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세 또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물건이 마음대로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싼 값으로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상품들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국산품을 장려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생산품을 장려하고 민족 자본과 산업을 육성해서 더 크게 만들어서 요것들을 한번 막아보자라는 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아보자라는 목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1920년에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1923년에는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게 조직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떤 구호라든지 이 포스터에 보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가 나온다면 무조건 물산장려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물산장려운동을 펼치게 되지만 이게 비판을 받게 돼요.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되냐면 사회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왜 비판을 받느냐? 물산장려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산품을 많이 썼어요. 쓰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죠. 근데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런 부를 누린 것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결국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잘못된 운동이다. 아니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게 되면서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 아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미나 교육한다고 그랬었고 1910년대에요. 1차 조선교육령 할 때 우미나 교육한다, 실업 교육만 시킨다, 뭐 고등교육을 따로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고등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로 대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국민이 조금씩만 돈을 보태서 대학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자, 과정은요.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모금운동을 쫙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내달라고 모금운동을 하고요. 근데 이게 쫙 전개가 되다가 중간에 가뭄과 수해가 막 일어나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가들이 많겠어요? 농민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농민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요. 돈을 내고 싶어도 모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싶어도. 그러면서 일본이 요것과 더불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방해와 더불어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경성제국대학까지 설립을 해서 결국 요것도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라는 거. 경성제국대학은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시키긴 했지만 경성제국대학 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천황폐하에, 일본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만드는 게 목적이 있었고 일본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면서 식민지 안에서 못 벗어났었고요.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전체 학생 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문맹 퇴치 운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 분화로드 운동,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이 문맹 퇴치 운동이 시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1920년대 민족운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문맹 퇴치 운동은 1920년대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보급 운동은요, 누가 주도했느냐? 조선일보가 주도를 합니다. 문자 보급 운동의 핵심 구호는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게 핵심 구호고요. 한글 교재를 주로 보급하고 뭐 야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화로드 운동은요, 분화로드라는 뜻은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죠. 민중 속으로 직접 가서 교육한다라는 거고요. 동아일보가 주도를 하면서 문맹 퇴치, 그러니까 글자 못 읽는 문맹을 퇴치하고 미신 타파, 그래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학생들이 농민에게 직접 가서 전파를 하고 한글 강습회 등을 열어서 분화로드 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은요,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점점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회주의 확산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소련이 지원을 약속합니다.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공화국 연방인가요? 네,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뭐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 약속을 합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들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청년들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확 퍼지게 돼요. 와, 우리를 지원해 준대. 미국도 안 하는 일을 지원해 준대 해서 싹 퍼지게 되고요. 1925년에는 조선 공산당도 만들어지게 돼요. 나중에 28년에 이제 해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사회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낮은 데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 두 계층이 주로 사회운동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계층이냐면 농민 그리고 노동자, 이 두 계층이 있고요. 농민을 먼저 살펴보면 농민은 지주와 일제 지주들, 땅 가진 지주들과 일본 일제가 뭐 산미증식계획이나 이런 걸로 수탈하잖아요. 그런 수탈에 맞서서 농민들은 소작인회와 농민조합을 만들게 되고요. 이 농민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농민총동맹이 192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볼 노동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조선 노동자와 농민 합쳐서 노농총동맹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분열돼서 1927년에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이 나온다라는 거,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농민들의 이 연맹이 조선농민총동맹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건 무엇이냐? 이 소작인회와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쌀을 생산하고 나는데 그 많은 쌀을 대부분 가져가 버리니 그걸 인하해달라는 거죠. 땅을 빌려주는 값을 인하해달라. 그리고 소작권 이동 반대. 이때 땅 가진 주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조합이나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거죠. 소작권 이동이라는 거. 이동을 반대한다라는 거. 그래서 소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고정적으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농사 짓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대표적 소작쟁이로서는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 있었던 이 소작쟁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과 맞서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선 노동 총동맹이 192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쓰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처우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에서는 주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 월급 인상 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 노동쟁의로서는 원산 총파업이 1929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들 거예요. 쟁이라는 게 뭐지? 쟁이라는 게 뭐지? 투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작쟁이, 소작농들이 일으킨 투쟁이다. 그리고 노동쟁이, 노동자들이 일으킨 투쟁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쟁이도 한번 짚어봤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1920년대까지 이렇게 뭐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등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1930년대에는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성격이 꽤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은 식민지 지주제에 반대했었고요. 노동자들은 식민지 노동력 수탈에 크게 반대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와서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해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자신들의 먹고 삶이 아니라 이 투쟁, 어떤 투쟁?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계급을 해방시키자, 노동자와 농민들의 계급을 해방시키자라는 꽤나 사회주의적인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이제 폭력 투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920년에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이 제국주의 타도나 계급 해방 등으로 많이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는 혁명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노동조합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이 이걸 무마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요. 그래, 니들 얘기 어느 정도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조선 소작 농지령을 1932년에, 농촌진흥운동을 1932년에, 그리고 조선 농지령을 1934년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소작인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잘 무마가 안 되지만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동원체제, 전 국가를 전쟁에 준하는 동원체제로 모두 다 동원하게 만들면서 이게 싹 무마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할 얘기 이미 다 해버렸는데요. 예, 노동자들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전시 동원하면서 요것도 무마됐다. 그래서 요게 중일전쟁이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무마시키게 만들어버린 전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뒤는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고 무마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는요, 농민과 노동자의 소작쟁이 1930년대의 사회운동 중에서 농민과 노동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농촌진흥운동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20년대 민족운동은 아니고요. 1930년대 민족운동인데 노동쟁이 193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까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첨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촌진흥운동입니다. 농촌진흥운동은요, 1932년부터 40년까지 있었고요. 배경은 이제 1929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오고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로, 또한 소작쟁이가 점점 확산되면서 일본이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농촌을 통제하고 소작쟁이를 한번 억제해보자라는 목적 아래 농촌진흥운동을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내용은요, 정신개조운동, 농민들의 정신을 개조하자 해서 자력갱생, 스스로 살아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력갱생 운동과 부채근절, 너희들이 지금 게으르고 이 게을러서 빚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근면하게 성실하게 해서 자기들의 빚을 없애자라는 부채근절 운동까지 해서 정신개조, 농민들의 정신을 개조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작 조건을 개선합니다. 소작 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소작료가 너무 낮다거나 소작료를 인상해달라거나 내지는 계속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1934년 조선 농지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 땅으로 인정해줄게.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설정해주겠다 해서 자작,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설정해 줍니다. 이러면서요,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지배가
꽤나 안정화되게 된다라는 거, 농촌 지배가 안정화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농민운동까지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1920년대 민족운동에서 살펴보면 60만 세 운동이 있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던 운동인데요. 순종이 이제 사망을 해요. 순종도 1926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뭐 독살설도 나름 돌았고, 이걸 통해서 순종의 장례식 날, 우리가 고종이 죽었을 때도 3.1운동을 했으니 순종의 장례식 날도 한번 만세 시위를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과 청년이 중심이 돼서 시위운동을 준비합니다. 인산일은 장례식 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준비를 하다가 청년들이 사전에 발각이 돼버리고요.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만세 시위 운동을, 학생들은 걸리지 않아서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세 시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래, 이렇게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잊고 있었네, 독립운동 하는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광주학생항일운동, 신간회 결성되는 데도 영향을 주는데, 신간회와 민족유일당 운동은 다음 시간에,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광주학생항일운동인데요. 이건 1929년에 있었던 거고요. 배경은 식민지 차별 교육은 계속 받고 있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었고,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조선교육령 1차, 2차, 3차, 4차는 다음번에 한번 설명할 건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이 식민지 차별 교육을 받고 있었을 뿐더러 더 크게 계기가 된 사건은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이 통학 열차에서 일본 학생,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을 희롱하게 됩니다. 자, 뭐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괴롭히고 괜히 밀치고 이렇게 희롱을 하게 되니까 당시 열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조선인 남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맞붙게 돼서 막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이 남학생들이 막 두들겨 패고 이랬는데, 광주에서 내리니까 이 경찰들이 한국인 학생들만 잡아서 처벌을 한 거예요. 조사할 때 분명히 조선 여학생들이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이 조선 여학생이라고 해버렸으니 조선인 남학생들을 전부 집어넣고 처벌을 하게 되니 이게 이제 광주 각지로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규모 시위가 되고요.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이렇게 차별받는 거 너무 억울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돼요. 얼마나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됐느냐,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으로 쫙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의의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사회운동으로서는 형평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이 1920년대 사회운동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평운동은, 형평이라는 건 이 고기를 재는 백정들이 사용하던, 조선시대 때 가장 무시받았던 백정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이야기를 해요. 저울, 이 형평 이름을 붙여서 조선 백정이 가부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분적으로 무시받는 이 백정을 벗어나게 해주자, 우리 평등하게 대우해주자 해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 형평사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조선 형평사죠. 네, 사가 주도하게 되고요. 어린이, 또 당시에 가장 억압받고 무시받았던 어린이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네요.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조선 소년군 등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성운동, 당연히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들이 단결하자라고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조선여자교육회 1920년, 조선여성동호회 1924년, 그리고 여기에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근우회가 192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우회는 다음 시간에 할 신간회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우회 강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료에서도 한번 보고 신간회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